이제 주변에 여러분이 압력이라는 개념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도 같긴 한데, 그지? 뭐 액체 물질이 누른 압력이든 아니면 고체 물질이 누른 압력이든 얘네들은 눈에 보이잖아. 보이니까 실제 물질이 존재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아마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여기다 얹어놨다라고 하자, 그지? 단위 면적당, 이 단위 면적 아래를 얘가 가지고 있는 얼마 뉴턴 있겠지. 이 뉴턴 당연히 얘의 무게일 거야, 그지? 이 무게만큼을 이 단위 면적 접촉 면적이 얼마 받는지, 그지? 그러니까 제한된 이제 면적분의 접촉하는 면적분의 이 물체의 무게로 계산을 해주는 게 뭐야? 압력이야. 액체든 고체든 그 물질의 압력, 그지? 정사각형이나 아니면 직육면체를 이용하면 접촉 면적이 정확히 여기가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무게가 50N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라고 하자, 그지? 그럼 접촉하는 면적 여기가 어디야? 2 곱하기 3이면 6, 그지? 이 접촉하는 면적이 2, 3은 6 이라고 하는 이 면적분의 전체 무게가 50N을 가지고 있는 얘를 받게 되면, 그죠? 단위 면적당 얼마 힘을 받는 거야? 약분이 딱 안 되긴 하는데 얼마 정도냐? 6, 8에 48, 6, 8에 48, 8점, 그지? 22지. 3, 이렇게 되겠네. 6, 3, 18이니까. 자, 해갖고 n per 제곱센티미터,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제 이만큼의 접촉 면적에 해당하는 사각형당 이만큼의 압력을 받는구나 라고 계산해주는 형태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그지? 왼쪽에 어디에? 56쪽에 단위 면적당 접촉하는, 자, 힘을 받는 면적분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제 단위가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율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그죠? 고1 때 배우고, 그 고1 때 배운 통합과학을 3년 동안 내내 배우는 건 아니야. 고1 때 1학기랑 2학기에 걸쳐서 배웠던 그 고율 통합을 여러분 이제 고2 때는 여러분의 진로에 알맞는 뭐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학기별로 서로 다른 교재를 배울 거야. 그리고 고3 때도 또 다른 진로 선택을 배우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고3에 수능형 문제로 고율 통합과학을 수능까지 테스트를 봐야 돼. 여러분 전체적으로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를 다 시험을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현재 고율 통합과학에서 이 단위라고 하는 거 있죠. 측정과 측량. 측정과 측량이라고 하는 단위 개념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를 알아야 그 단위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기라고 하지. 그래서 이 단위 개념까지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이렇게 되더라 라고 접촉하는 면적, 단위 면적당 얼마의 수직으로 힘을 작용하는지를 보는 건데, 근데 이제 고체랑 액체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의 압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기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기체라고 하는 것에 압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늠하느냐.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체가 압력이 있다는 걸 우린 이미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를 들어서 혹시 집에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시는, 건강을 측정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다 하면 간단히 집에 혈압계가 있을걸? 아니면 여러분 그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항상 그 뭐지? 건강 측정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뭐 어디 병원이나 보고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 집어넣잖아. 손 집어넣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압력이 이렇게 막 꽉 눌렀다가 얘가 점점 힘이 풀리면서 수치로 이렇게 띠띠 얼마 나오는 혈압계가 있죠. 그 혈압계도 그 커프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기체들을 막 집어넣어서 압력을 쭉 쫙, 압력을 이렇게 가해가지고 내 몸의 동맥을 통해 흐르는 동맥이 있어요. 우리 심장에서 나가는 피들이 흐르는 혈관,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 동맥.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을 배우면서 배울 건데, 당연히 심장 쪽으로 온몸으로부터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피들이 흐르는 혈관들도 있을 거고, 심장을 거쳐서 들어오는 피들이 흐르는 혈관도 있어요. 이게 들어오는 피들이 흐르는 혈관, 정맥, 이렇게. 각각 여러분의 몸의 동맥은 좀 더 깊숙이 있고, 정맥은 피부 표면하고 좀 가까이 있고, 더 세부적으로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우리 뭐 금붕어 뒤에 이렇게 꼬리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막 여기에 막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막 있거든요. 안에 아주 얇은 모세혈관들이. 그래서 동맥이나 정맥이나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펼쳐서 존재할 건데, 이렇게
근데 동맥이 심장에서 나가는 피들이 흐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얼마의 큰 혈압을 갖는지를 먼저 동맥을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커프의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얘를 살짝 펴주면서 동맥을 통해 혈액이 심장에서 쫙 나갈 때 혈관에 얼마의 압력을 미치는지를 데이터 시킨 거야. 그런 식으로도 기체를 집어넣고서 풀어주면서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게 지금 여러분 책 57쪽에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이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옷이나 신발이 묻어있는 먼지를 제거하거나, 그죠? 뭐 여러분 산행을 갔다거나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여기 막 흙 같은 거 묻어있어. 그럼 에어건 같은 걸로 칙 싸가지고, 그지? 엄청나게 빠른 그 공기들을 빨리 분사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청소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죠? 벼락계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기체들은 주로 뭘 이용하는 거다? 기체 압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시들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기체 압력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체가 어떤 제한된 공간에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 그지? 벽면에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벽면에 그 기체가 충돌하는 횟수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크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주변에 기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일기압 정도만큼으로 기체들이 날 막 때리고 있어요. 그 혹시 그거 그 뭐 이렇게 공상 과학 영화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 내가 최근에 본 영화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알아요? 봤어요 혹시? 아니요. 안 봤어요. 그 미션 임파서블 그 시리즈가 엄청 오래됐어. 그 톰 크루즈 아저씨가 자신의 40대에서부터 나이가 꽤 있거든요. 지금 60대거든요.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계속 똑같은 본인의 주인공들이 계속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뭐 우주도 갔다가 이번 시즌에서는 비행기도 있고 노보도 그냥 미션 임파서블이지. 비행기도 있고 저기 그 굉장히 깊은 그 해저 잠수함 있죠.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그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뭐지 바다 영역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해저 잠수함.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다른 그 나라 쪽에 있는 잠수함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숨겨져 있는 잠수함들로 우리의 영해를 지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 톰 크루즈 아저씨가 깊숙이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와야 돼. 네, 그럼 봐봐. 우리의 물속도 마찬가지 물이 누르는 압력 수압이 있어. 오케이? 그 수압들을 우리 몸 내부에 얘네들이 똑같이 평행의 상태로서 견뎌내줘야 돼.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체들이랄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들의 양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막아진 채로 굉장히 빠른 속도. 왜냐면 진짜 그게 이제 영하니까 가능한 거야. 그 프리다이빙이라고 해서 그건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막 그 뭐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압력이랄지 내부의 어떤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엄청나게 빠른 압력의 차이들이 물속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훨씬 더 수압이 커. 해저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누르는 압력만큼으로 내가 힘을 받거든. 근데 거기 영화에서 이제 실제 그걸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제는 아닐 거야. 그 뭐지 비행기 씬은 시즌을 안 썼대. 비행기 씬은. 근데 요거는 진짜 만약 안 썼으면 진짜 죽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와요. 여기 맞아요. 오빠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오빠가 안 오고 있길래 영상 찍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오빠 여기 맞습니다. 한 분도 더 오셨어야 되는데 어제 한국서 시험 잘 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네. 우리 지금 57쪽 하고 있을 거야. 오늘 보일 법칙까지는 설명할 거야. 기체의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이제 보일 법칙까지 설명할 거고, 지금 제가 미션 임파서블 얘기를 하다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평온하게 우리 몸 안에서도 기체들이 있어서 그 기체들이 일기압만큼으로 막 밀어내는 힘이 있고, 내 몸 안에도 막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 폐에서 공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체들이 밀어내는 힘이 있고, 바깥에서도 일기압만큼으로 이 기체들이 나를 밀어내는데 이 힘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찌그러진다거나 막 이렇게 팽창한다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우주와 같은 진공 공간으로 가면 우리 우주복 왜 입고 가? 그 막 영화 같은데 뭐 우주복을 왜 입고 가? 압력. 그치? 우주는 압력이 없어. 기체들이 없어. 우리가 지금 대기권 0에서부터 우리 지구의 0에서부터 1000km 높이까지가 대기들이 존재하는 영역인데 공기가 존재하는 영역. 근데 그 공기가 0에서부터 1000km 지구의
여기까지 다 골고루 분포된 게 아니야. 여기 거의 지면과 가까운 대륙권에서만 거의 공기들이 90%가 다 몰려있는 거고 여기로 올라갈수록 희박해. 그럼 우주는 이 너머의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우주에는 공기가 기체들이 없어. 기체들이 누른 압력이 없다고. 근데 내 몸은 여전히 내 몸의 액체나 내 몸 속에 있는 고체들이 기체들이 눌러주는 힘이 있는데 그지? 막 이렇게 찢어질 거라고. 팽창되면서 찢어질 거라고.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압력을 견디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 이 일기압이나 내 몸의 압력하고 동일한 압력을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있어야 돼. 근데 우주복이 막 찢어졌다거나 그러면 산소 공급도 안 될 뿐더러 그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압의 형제, 기체들이 누르는 힘의 일기압의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일기압의 단위를 토리첼리 씨가 처음에 수은 기압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어.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중3 들어가서 배우게 될 거고 일기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기체들이 충돌하면서 그 힘을 갖고 있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일기압의 단위를 우리는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죠? 밀폐된 공간에서 이 기체들이 이렇게 여기 몇 개들의 기체도 있겠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누르는 힘이 있을 거야. 여러분 피스톤이라고 알아요? 피스톤? 또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뭐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약간 장난감용 그 주사기 그죠? 막 뾰족한 바늘 없고 그죠? 그냥 장난감용 주사기를 갖고 논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끝을 막고 끝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어. 하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푸시푸시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이 끝을 막고서 그죠? 아무것도 액체가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그지? 완벽히 막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눌렀다가 내가 힘을 없애면 다시 원이지. 눌렀다가 힘을 없애면 다시 원이 쓰지. 내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르면 당연히 소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기체들이 나가면서 그죠? 내가 준 힘에 의해서 기체들이 나가니까 그지? 그냥 쭉 눌러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쵸? 근데 내가 여기를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렀다가 약간은 압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힘을 없애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죠. 이 안에 기체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자 과학자 특히 보일이라고 하신 분이 그렇다면 기체의 압력은 외부 압력에 의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부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나눠본 거야.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 외부 압력에 의해서 내부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에 따른 기체의 부피는 어떤 변화를 겪는가. 기체의 부피는 어떤 변화를 겪는가 궁금했어.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오케이?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그 실험을 해본 게 여러분 책 그 59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59쪽 한번 봐봐. 자, 58쪽과 59쪽. 58쪽 아래쪽 한번 봐보면 58쪽. 자, 그래서 X축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래프를 볼 때 Y축 먼저 보고 X축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X축이 원인이야. 이 원인이 오른쪽으로 원인이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에서 왼쪽과 같은 이런 결과치가 나와요 라고 하는 X축 하니까 오른쪽 Y축 해요 라고 항상 해석해주면 돼. 그래프들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외부에서 제공해준 뭐였어? 압력이었어. 압력, 기압, 외부 압력. 외부 압력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한 거야. 자, 처음에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이 공간 안에 기체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왜냐면 기체들은 자신들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충돌하는 그 힘, 그지? 기체들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그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이 기체가 얼마나 충돌하는지가 자신의 압력이라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건데 밀폐된 공간 안에 내가 외부에서 이제 조금 더 힘을 가해가지고, 그죠? 힘을 가해가지고 처음에는 지금 이 정도의 1기압 정도의 얘가 지금 책에서 얼마 정도냐? 60ml. 이만큼의 피스톤의 부피가 밀리리터라고 하는 60ml 정도였었어. 그리고 너가 지금 제공됐던 압력이 내가 힘을 줬던 압력이 이게 1기압 정도였어. 그래서 1기압 정도의 힘을 줬었을 때 여기 밀폐가 되어 있었고 밀폐. 그지?
그래서 60ml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압력을 조금 더 가해줘서 압력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기기가 있어. 가해줘가지고 2기압만큼의 압력을 줬어요. 2기압만큼의 압력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2기압만큼의 압력을 주니까 30ml로 부피가 줄어들더라고. 이 피스톤에 뭐 이렇게 힘을 더 가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2기압의 압력을 줬더니 부피가 어떻게 30m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외부의 1기압에 힘을 가했었을 때 여기서 더 이상의 부피 변화가 없이 30이 됐다라고 하는 건 공간이 더 적어지니까, 그지? 이 공간이 훨씬 더 적어지니까 이 기체들이 이 벽면에 이때보다 더 많이 충돌할까요? 적게 충돌할까요? 부피는 공간의 크기고, 그죠? 이 내부 공간의 크기고,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어. 외부 압력을 2배만큼 증가해줬잖아. 그지? 그래서 부피가 더 줄겠지? 부피가 준 것만큼 더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 있던 기체 분자가 여기까지 가서 충돌해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그 면적보다 공간이 적기 때문에 더 자주 충돌하겠죠. 2배 더 자주. 그지? 그만큼 내가 힘을 가해서 딱 30m만큼에서 딱 멈췄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기체들이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내부 기압도 똑같이 얼마? 2기압만큼의 평형 상태가 됐기 때문에 30에서 멈춘 거라고.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의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부피는 줄어들 거야. 그지? 그래서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압과 부피에 따른 그 그래프가 나타나더라고. 즉 어떤 형태냐, 내가 1기압만큼의 외부 압력을 제공해 줄 때는 처음에 60ml 정도의 기체 부피였었는데, 오케이? 2기압만큼의 기체 부피를, 기체의 압력을 외부에서 주니까 얼마가 될 거고, 얘가 반템 정도의 30ml에서 멈춰지더라는 거지. 그리고 똑같은 얘네들을 더 압력을 가해서 4기압만큼의 압력을 줬더니, 오케이? 4기압만큼의 압력을 줬더니 얼마에서 쭈르르 멈추냐면 2.5, 25ml에서 멈추더라고. 오케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6기압 정도의 압력을 줬더니 어느 정도의 압력에서 어느 정도의 부피에서 멈추게 되냐라고 봤더니 6기압만큼 얼마에서 멈출까요? 혹시 예측되는 친구 있어요? 10. 네! 10에서 멈추더라고. 10에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처음에 제공했던 기압하고 여기 수치가 잘못됐네. 여기로 가야겠다. 1기압이 여기로 가야겠다. 처음에 제공해줬던 이 1기압하고 이 외부의 기압하고 이 기체가 가지고 있던 처음에 부피를 곱해봐.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기압 프레셔니까 P라고 기호로 나타내고 부피니까 볼륨이라고 해서 V라고 나타내보면 이때의 기압은 1기압이고 얘가 제공받았던 압력이 부피의 공간이 60이야. 그지? 수치를 곱해봤더니 얼마야? 60으로 똑같죠? 그죠? V 곱하기 P 곱하기 V가 P라고 하는 것과, 그지? 얘가 V인데 이 P 곱하기 V의 값이 60으로 똑같았다고. 그죠? 그래서 외부의 기압을 이 2배만큼 더 증가시켰더니 2배로 증가됐었던 그 기압에서도 제공해줬던 부피가 30 정도로 돼서 멈췄잖아. 내부의 충돌 횟수만큼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이 된 상태에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이 된 상태에서 30만큼에서 멈추더라. 그랬더니 얘도 2기압 상태에서 30을 곱했더니 얼마가 돼? 똑같이 60이 돼. 그죠? 그리고 자, 근데 여기 산수가 틀린 것 같다. 15 아니냐? 15? 그지? 15겠다. 15ml. 그리고 4기압만큼의 압력을 제공해줬더니, 그지? 4기압만큼의 압력을 제공해줬더니 4기압만큼의 압력에서 얼마? 쭉 더 반템이 더 감소해서 15ml가 될 때 멈추더라고. 2개 곱했더니 얼마? 60되지. 그지? 그리고 쭈르륵 얼마? 6기압만큼의 더 센, 이때보다 6배만큼 더 큰 기압을 주니까 부피도 똑같이 6배, 6분의 1배로 감소되어서 얼마? 10ml만큼의 부피에서 멈추더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외부 기압이 증가한 것만큼 반비례로 부피는 그것에 반비례한 것만큼, 기압이 예를 들어서 1에서 2로 2배 증가하면 기압이 처음에 이때의 부피에서, 그지? 2분의 1로 부피는 감소하구나. 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1기압 곱하기 60ml는 P 곱하기 V에서 60으로 똑같고,
2 곱하기 30에서 60으로 똑같고, 아, P 곱하기 V 값은 항상 똑같구나. 그래서 보일이 알아내신 거야. 외부의 기압이 증가된 것만큼 그의 반비례해서 부피는 줄어들구나. 오케이? 외부 기압이 증가하면 공간의 크기, 부피의 크기가 반비례해서 줄어들구나. 되죠? 오케이? 근데 기체의 부피 변화는 외부의 압력하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만 기체 부피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뭐에 의해서도? 만약 열을 가해줬다라고 해봐. 내가 외부에서 이 기체들을 막 가열을 시켰어. 그러면 가열을 시키게 되면 이 기체의 우리 입자의 운동 배웠죠?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막 즐거운 일을 제공해줬다라고 해봐.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하자. 물론 이제 로또 당첨되는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 그죠? 기분 진짜 째지겠잖아요. 엄청 기분 좋겠잖아. 그래서 막 이제 막 행복회로 돌린다고. 행복회를 막 돌려서 막 뭐도 사고 뭐도 막 이렇게 처음에 악을 지르겠지. 막 그런 상태처럼 내가 외부의 어떤 긍정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를 흡수받아서 막 들뜬 상태처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열 에너지를 흡수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고, 그냥 그 기체의 입자의 운동 정도는 똑같은 상태로 외부 공간의 크기를 감소시켜준 거죠. 압력을 증가해줘서 외부 공간의 크기를 감소해주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부피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져. 외부의 압력과 이 기체가 기체에게 제공한 온도. 왜?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가 받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그지? 더 자유롭게 많이 움직일 거 아니야. 원래 기체 자체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 자유도가 더 증가해서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더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얘네들이 더 자주 충돌할 거니까 벽면을 밀치는 힘으로 작동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알아내신 분은 샤를이었어. 그래서 이건 샤를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온도는 일정할 때, 왜냐면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 온도랑 압력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지? 근데 요 보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온도랑 압력 두 가지에서 기체가 부피 변화가 영향을 받는데, 뭐는 일정하게 해놓고 온도는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해놓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만 달라지게끔 한 거죠. 온도 변함 없을 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 이때 제공해줬던 외부의 온도가 25도였어. 오케이? 그러면 이때 제공받은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0도씨여 버리면 그럼 이 데이터, 이 그래프는 안 나타난다고. 여기도 외부의 온도가 25도시고 여기도 외부 온도가 25도시고 여기도 외부 온도가 25도시고 여기도 외부 온도가 25도실 때 온도는 다 똑같은 경우에서 단순히 외부에서 제공해준 외부 압력만 증가시켜줬을 때의 부피 변화를 본 게 그게 보일 법칙이라고. 왜? 기체 부피 변화는 온도랑 압력 두 가지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뭐는? 온도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뭐만 달라지게끔 해준 거라고. 압력만, 외부의 압력만 증가시켜줬었을 때 그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달라지구나 라고 하는 걸 본 거라고. 그게 보일 법칙. 됐죠? 자, 그래서 보일 법칙이 오른쪽 페이지 58쪽 아래 그래프를 설명해줬고요. 고기를 빼내기 전과 빼낸 후 피스톤을 눌렀을 때 외부 압력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던 풍선도 그 압력을 받으니까 내부의 그 기체들의 압력을 받으니까 어때? 풍선이 찌그러졌죠. 근데 얘를 펼쳤어. 펼치니까 다시 압력이 그 피스톤 안에 받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풍선이 다시 팽팽해진 거잖아. 그래서 조그마한 풍선을 집어넣고서 외부의 압력을 제공해줬을 때 그 피스톤 내부의 압력도 똑같이 내가 외부의 압력이 2기압이면 피스톤 내부도 2기압만큼의 압력을 갖는 거고 외부 압력이 4기압이면 4기압으로 줄어들수록 그 내부의 그 피스톤 내부의 압력도 4기압으로 줄어드는 거라 증가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던 공기 그 풍선도 그 4기압만큼의 압력을 받으니까 막 찌그러졌잖아. 그래서 힘을 빼니까 원래로 돌아오고 힘을 빼니까 원래로 돌아오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자 거기 59쪽 맨 위에 3번에 나와있어. 입자 운동으로 설명하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는 그 기체의 입자의 운동이 그지? 운동 속도는 변함이 없는데 기체가 움직이는 정도가 똑같은데 공간의 크기가 감소되니까 내부 압력이 더 증가한 거라고. 공간의 크기가 감소돼서 그지? 더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외부에서 제공해줬더니 1기압, 2기압, 4기압, 뭐 6기압만큼은 똑같아지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보기 보시면 자 거기 기체 압력과 부피 간격 입자 모양으로 알아보기. 그 입자 모양 안에서 우리가 외부 압력을 증가를 해줬을 때 이렇게 아까 저 그림에서 저 그림으로 봅시다. 저 그림에서 이 기체들이 움직이는 정도가 똑같아. 슝슝 여기서 여기로 가고 벽면에 부딪힐 거고, 그죠? 여기가 지금 60ml의 공간인데 그리고 피스톤에서 1기압만큼의 압력을 제공해주고 있었어. 그럼 여기 있던 기체들이 여기도 가고 밀폐가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도 가고 또 이렇게도 가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벽면에 충돌하는 정도의 외부의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2기압이니까 내부 압력도 기체들이 충돌하면서 똑같이 2기압의 힘을 평형의 상태였어. 근데 내가 힘을 더 푸시를 해줘가지고 얼마만큼으로 2기압만큼으로 압력을 2배 증가해주니까 그지? 얼마? 얘네들이 공간이 더 작아져서 더 자주 벽면에 충돌할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자 여러분 좀 그림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게 기체의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충돌할 거야 벽면에. 그쵸? 그래서 60에서 이제 60m였는데 외부 기압을 2배만큼 증가시켜 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공간이 더 줄어드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4개의 밀폐되는 공간이니까 똑같은 기체 수를 갖고 있었겠죠. 4개의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훨씬 더 공간이 좁아지니까 더 자주 충돌할 거 아니야.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그지? 얘 내부의 압력이 2기압으로 평형에 이르르니까 그죠? 얘도 2기압만큼으로 평형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피 공간에서 멈춰지는 거거든. 그때의 부피가 30ml 정도인 거고 근데 여기 지금 이 화살표는 이 입자라고 하는 아이의 운동 속도야. 특정 그 입자, 기체라는 아이가 운동하는 운동의 속도 정도를 표현한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운동 속도인데 보일 법칙은 전제 조건이 뭐였어? 기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주변 온도에 의해서도 얘의 열에너지 증가에 의해서 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잖아. 그지? 그리고 공간의 크기에 의해서도 기체들이 더 벽면에 자주 충돌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압력이 달라지겠잖아. 그래서 기체의 부피 변화라고 하는 건 온도, 압력 2개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온도, 압력 2개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근데 보일은 뭐는 일정할 때, 온도는 일정할 때 압력에 의해서만, 외부 압력에 의해서만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져 이걸 설명해 준 형태이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여기로 만약 서술형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꼭 예의주시하게 잘 챙기셔야 되는 게 당연히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체 분자가 4개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기체 분자가 8개나 아니면 5개나 10개로 기체 분자 개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도 기체의 분자 수는 똑같고 여기서도 기체의 분자 수는 똑같아야 돼. 여기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죠? 4개로 그죠? 그리고 외부에 온도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도씨였는데 막 여기는 25도씨로 온도를 외부에서 높여준 게 아니라고. 온도는 똑같이 놔둔 상태에서 여기도 25도씨였다면 여기도 25도씨로 외부 온도 조건은 똑같이 놔둔 상태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서만 달라질끔 해준 거니까 이 꼬리표 있죠. 얘가 움직이는 꼬리표가 여기는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서는 막 이만큼으로 얘가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속도를 표현해 준 거야. 오케이? 기체가 가지는 운동 속도, 기체가 가지는 들뜸, 열에너지 정도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달라지면 안 돼. 이 화살표 길이는 입자의 운동 속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와 여기는 온도가 똑같잖아. 온도는 똑같은 상태에서 외부 기압에 의해서만 달라진 걸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움직여지는 이 화살표의 길이는 다 똑같이 표현해 줘야 되는 게 일단 포인트. 돼요? 그래서 뭐야? 이 두 개,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기체의 외부 온도. 외부 온도는 어때요? 똑같아야 돼. 외부 온도. 그래서 외부 온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화살표의 길이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화살표 길이도 똑같고, 근데 공간이 더 줄어들어서 더 자주 충돌하니까 충돌 횟수. 이때 가 상황에서의 충돌 횟수와 나 상황에서 충돌 횟수로 따지면
부피 공간이 더 줄어들어서 훨씬 더 이기압만큼의 충돌을 2배만큼 더 많이 충돌하는 거지. 기체가 더 공간이 2배만큼 줄어드니까 더 자주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기압의 상태가 되니까 얘가 밀어내는 힘하고 외부에서 주는 힘이 평행이니까 여기서 멈춰진 거라. 됐죠? 디테일을 챙기셔야 돼. 그래서 충돌하는 횟수가 나가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외부 기압은 당연히 여기가 2기압이고 여기는 1기압이었고. 그래서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 나눠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당연히 외부 기압도 여기가 2기압으로 높을 거고 내부 기압도 여기는 1기압이었겠지만 여기는 내부 기압이 똑같이 2기압. 그래서 자, 보일 법칙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당연히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늘어날 거고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할 거고 아래 59쪽 개념 빌드업에 비어있는 공간들 있죠. 그 비어있는 공간들의 동그라미랑 해당하는 상황의 동그라미랑 설명을 써줘 보세요. 한국사 열심히 공부해놔라. 진짜. 왜냐면 지금 저희 고1 선배들 고1 때도 여러분 한국사가 다 기본이에요. 수능도 한국사를 봅니다. 필수예요. 필수예요? 네,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한국사 필수예요.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한국사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등급을 따놨다. 한국사 몇 급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성적에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중학교 성적이나 등등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중학교 때도 한국사 부분들이 약간 포함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한국사가 들어가요. 수능 보는 과목에 한국사가 들어가요. 수능 보는 과목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신에도 고1 때도 한국사가 기본 내신 과목에 들어가. 오케이? 고1 때 내신 과목에 한국사가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저기 지금 정강고 고등학교 1학년 언니 중에 한 분은 이제 이과형이야. 머리가 이과형이다 보니까 그걸 막 안 외워진대. 예를 들어서 광종이나 고려나 조선 지금 자기는 계속 빗살무늬 톡에서 멈춰있대. 그래서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빗살무늬 톡에서 계속 멈춰있는데 나머지 지금 수학은 1등급 나왔고요. 그죠? 나머지는 다 2등급이 나왔는데 한국사가 4등급이 나가지고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나 어떡해요? 나는 아무리 해도 한국사가 진짜 싫어.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라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놨었으면 외우기 어렵지 않았을 건데 결국 거기서 또 만난다고. 어릴 때부터 계속 미뤄두었던 걔가. 그러니까 설민석의 한국사나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외워둬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냥 내가 앉아서 그냥 집중해서 하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미뤄두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 하나의 큰 흐름으로 뭔가를 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머릿속에 들어갔던 건 언제든 또 다시 꺼내서 써먹거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그러니까 마스터 하시긴 해야 돼요. 한번. 그죠? 한번 하셔야 돼. 저기 우리 근대에 가시면 우리 조선 지나서, 그죠? 우리 그 슬픈 역사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을미사변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겁나 많아요. 이렇게 너무 많아. 선생님도 한국사 이제 임용을 준비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한 30대 때쯤 짰어. 나의 한 10년 전쯤 짰겠지. 근데 그때 배웠던 그것을 여전히 계속 써먹어.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한국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민 갈 거야? 그거 아니잖아. 한국의 역사를 배워야 돼. 그냥 독립운동하는 단체 이름들도 많고 거기 겁나 많은데 그 부분만 조금 그때마다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 왜냐면 까먹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기본 세팅 개념성을 쌓아두시면 언제든 다시 꺼내다 쓸 수 있으니까. 그지? 제발 그 누나처럼 빗살무늬 톡에 멈춰 계시지 말고 이제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넘어가셔서 이제 백제 고구려 그지? 네, 통일신라 넘어오셔야 돼. 고려랑 조선까지로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59쪽 아래 개념 빌더 부분의 가로, 오늘 지금 배운 건 보일 법칙이더라.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데 이를 보일 법칙이더라 하더라. 온도가 일정할 때. 왜? 온도에서도 기체 부피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춥지? 잠깐만. 괜찮아? 온도 괜찮아? 네. 춥거나 온도가 조금 너무 그렇다 시면 얘기하시세요. 자,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 2번 일정 온도에서 기체가 들어있는 주사기 끝을 막고 피스톤을 눌러.
그러니까 외부 압력을 가해준 거야. 그러면 공간이 줄면서 기체 내부의 압력도 이 기압만큼의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멈추는데 그때 멈춰졌던 이 부피를 측정해 봤더니 딱 반이더라.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도 2분의 1로 감소가 되더라. 그치?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기체 입자가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건데 기체의 운동 속도는 변함이 있다 없다? 기체의 운동 속도는 변함이 있다 없다? 화살표 길이 변함이 없다. 왜냐면 온도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놓쳐주시는 거 뭐더라? 보일 법칙에서 온도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 실험을 이렇게 할 때 그죠? 그치?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외부 압력만 증가해 준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기체의 뭐는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화살표 꼬리의 길이는. 왜냐면 열을 가해준 게 아니니까 기체가 더 미치듯이 하나하나의 기체가 더 미치듯이 날뛰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럼 넘겨봐. 생활 속에서 이런 외부의 압력, 기체 압력과 부피 변화를 나타내본 형태. 자, 한 번씩 큰 타이틀 글자만 읽고서 선생님이 넘어갈 거니까 일단 숙제 내줄게. 체크 한번 해봐. 61쪽 여러분이 오른쪽 내용 읽어보시고 충분히 61쪽 탐구하기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2쪽에다가는 보일 법칙과 관련된 계산 문제 해결하기 있죠. 그것도 제공된 우리 반비례 공식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오냐? 66쪽에서부터 그죠? 66쪽에서부터 68쪽까지를 풀면 될 거야. 실력 강화는 수업 시간에 같이 풀더라도. 그래서 꽁꽁 나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숙제가 많진 않아요. 또 풀어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숙제를 내드렸고 큰 타이틀만 한번 제가 쭉쭉쭉 읽어주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도 내부에 압력이 차있죠. 비행기 안에서 높은 산이나 과자 봉지의 변화를 보면 그죠? 여러분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기압 변화가 오죠. 그러면 좀 고막이 건강한 친구들은 갑자기 뭐 귀가 먹먹해졌다거나 그런 게 바로 느껴지진 않는데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보다 노화가 일어났잖아. 나이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압 변화를 느껴요. 비행기? 뭐 비행기뿐이야. 저기 롯데백화점 있죠. 시내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그 9층까지 올라가는 엘베 안에서도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자, 그래서 기압 변화를 바로 느껴요. 그래서 내부의 기압은 기체로 1기압으로 똑같은데 갑자기 위로 올라가니까 외부 기체들 누른 압력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고막이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지. 침을 꿀딱 삼킨다거나 그러면 공기가 통해지면서 외부 압력과 똑같은 거죠. 그죠? 뻥 뚫리죠? 맞아요. 그 다음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은 얘는 수압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물속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물이 누르는 힘 수압이 위로 물 표면에 올라갈수록 수압이 낮아지니까 공기방울이 점점 커지는 거지. 오케이. 자, 그것도 기압과 수압 변화 관련인 거고 풍선 크기 변화, 그죠? 대기압. 위로 올라갈수록 풍선은 어릴 때 한번 풍선 놓쳐봐서 그죠? 막 올라갈 때 갑자기 터지는 걸 본 적은 없을 건데 올라갔던 그 풍선은 아무튼 언젠가 사라져요. 왜? 외부의 기압이 너무 낮으니까 얘가 터져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어딘가 그 파편만 떠다닐 거야. 터져서. 그래서 이런 풍선의 크기 변화나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이제 우리 그 뭐지 무릎에 어떤 이제 그 압력 충격 변화를 조금 덜 감지하도록 에어조단이나 그 약간 에어쿠션 들어있는 운동화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폭신폭신한 거. 근데 그 에어도 내 몸의 무게를 받치다가 오래 쓰지 못해. 그 에어가 빠지면 그 뭐야 폭신폭신한 게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기체의 부피나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기체 저장 용기나 또는 놀이공원의 범퍼 카들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고무로 만든 완충 장치를 통해 충격을 줄여주도록 하는 형태.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거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 변화를 동일하게 맞춰주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아래 답 달아볼까? 개념 빌드업. 과자 봉지를 높은 곳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과자 봉지 속의 기체 부피는 어떻게 돼? 과자 봉지를 높은 곳으로 갖고 갔어요? 그럼 외부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가져가게 되면 외부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우리 1기압만큼으로 눌렀는데, 그지? 그럼 부피는 커지겠지? 네, 부피는 커져서 빵 하고 늘어나서 빵 터지는 거야. 우리 어디랑 똑같아? 우주 공간으로 우주 보관이 독한 데랑 똑같은 거야. 일정 온도에서 많은 양의 기체를 저장 용기에 넣기 위해서는 자, 일정한 온도야. 근데 어떤 특정 저장 용기에 많은 양의 기체를 넣어야 돼. 그지? 일정 온도인데 온도는 똑같은데 많은 양의 기체를 넣어야 되면 그러면 어떤 압력을 제공해줘야 기체가 많이 들어갈까?
낮은 압력이면 기체들이 적게, 근데 높은 압력, 외부의 프레셔, 높은 압력을 제공을 해줘야지만, 그지? 그래서 꽉꽉꽉 눌러서 기체가 그 공간 안에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높은 압력을 가해서 기체 부피를 줄여야 그 안에 패킹돼서 들어가겠지. 그지? 기체들의 자유도를 감소를 시켜서 이게 패킹된 상태로 차곡차곡 조금 더 기체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높은 압력을 가해서 기체 부피를 줄여줘야 저장 용기안에 기체가 더 많이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보면 뭐 뾱뾱이의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읽어보셔서 제공해줬던 계산 문제들이랑 그 다음 개념 확인하는 문제 완성해가지고 다음 주에 봅시다.